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에는 네. 한국과 관세 그렇습니다. 협상에 나섭니다. 요거 네. 앞두고 지금 좀 시장에 관망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약간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더라고요. 이따라서 또 반도체 쪽이 또 크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이 또 운명의 날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한국 시각으로 저녁 9시 바로 이제 2+2 이제 우리는 컨설테이션 협의라고 여기는데 미국은 니고시에이션. 일단 우리 주도로 가겠다 이렇게 미국이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가서 오늘은 백악관이 장소가 아니고 아마 이 미국 재무부 건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캇 베센트가 주로 주도를 하면서 제이미슨 그리어 이 USTR 대표가 이제 함께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최상목 부총리 또 그리고 또 안덕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종목으로만 놓고 보면 결국 우리가 내밀 카드는 조선, 그 다음에 LNG.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쪽,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큰 폭으로 상승 여부를 떠나서 종목만 놓고 산업은 계속 섹터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미국과 협의를 해서 미국이 중국의 조선을 견제하면서 군함이든 상선이든 발전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은 안 됩니다. 그 규모의 경제가 안 돼요. 못 따라갑니다. 그다음에 이 LNG 엔진이라든지 이런 기술력이 우리가 전 세계 넘버원 또 슈퍼 컨테이너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걸 만들 수 있는 회사는 결국 HD 현대 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하나오션은 미국의 또 펠리 조선소를 가지고 있고 또 HD 현대중공업도 지금 필리핀의 수빅 미 해군이 사용하던 그 도구를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삼성중공업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쪽에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대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에카 이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중점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때리기를 하면서도 조금 관세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놀랐어. 이건 아닌데 내가 너무 나갔나? 그러니까 딱 90일.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트럼프의 전략은 60일도 아니고 120일도 아니고 분기 전략이에요. 90일입니다. 자, 트럼프가 그래서 중국하고는 뭐 계속 뭐 통화하고 있다 그러죠. 그죠? 누가 통화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약간의 뭔가 좀 꼬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꼬인 걸 좀 풀고서 좀 완화했는데 중국의 관세 인하를 2, 3주 안에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좀 불도저처럼 밀고만 갈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자충우들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한 계획은 있는 건 아니에요. 큰 그림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밀었다가 풀었다가 밀었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나? 결국 반도체나 이 부분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인텔이나 TSMC도 바로 이게 좀 유예가 되면 인텔도 엔비디아도 그렇잖아. H200 바로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엄청난 타격을 받은 SK하이닉스도 바로 연결됐지만 결과적으로 조금 풀어주니까 또 느슨해지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봐서는 소재 부품 장비가 그러면 또 회복세가 또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TL 엔지니어링이나 3S나 KC텍이나 테크윙이나 한미반도체나 첨보나 TCK나 이런 걸 좀 봐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AI, 로봇, 또 바이오, 알로하가 아니라 알로바죠. 이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일단 뭐 이게 시간의 문제인 거죠. 내년에 올지 후내년에 올지 하지만 오긴 온다. 완급의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밤에 어떻게 또 협상이 되는지는 잘 지켜봐야겠지만 결국에 미국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나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한국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특히나 전력 쪽에 대한 좀 최근의 수요가 다시 한번 미국에서도 부각이 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파워,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파워업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게 전자기기인데 심지어 차도 이제는 전기 자동차.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의 수요량은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AI 전기, 자 로봇, 휴머노이드 전기, 그다음에 바이오 생산하려면 전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력만큼은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력은 꾸준하게 우리가 투자를 해도 되는 그런 종목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은 자, 미국도 원전 SMR 가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소형 모듈. 근데 그러면 이제 우레늄이 필요해요. 우레늄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미국이라고 무한정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전략 자원으로 이제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레늄은 무조건 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미국 내에서 유일한 우레늄 정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건 에너지 퓨어스예요. 자, 급등하죠. 그다음에 우라늄 에너지라고 하는 종목. 그다음에 센트러스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예요? L자 들어간 기업. 놓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한국전력. 그러니까 한국전력도 최근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은 자, 우리 스튜디오 전기 꺼졌다? 방송 못 해요. 카메라 전기 꺼졌다? 방송 못 해요. 화면 꺼졌다? 못 해요. 배추도사 배종찬 얼굴도 못 봐요. 그러니까 전력은 앞으로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AI 반도체가 크기가 이 노트북 이게 펼친 거 하나만 해요. 아시잖아요. HBM, 엔비디아.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전기를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에어컨 사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력은 계속해서 미국도 이 전선도 교체해야 되고 해저 케이블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전력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 전력과 관련돼서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미국으로 제약 없이 중국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잖아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나 미국에서는 이제 전력망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설이 좀 노후화됐기 때문에 일단 뭐 앞으로 교체 수요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코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최근에 증시가 좀 반등하면서 코인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좀 선호 심리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코인이 또 봤더니 주식시장이 떨어졌던 것만큼 떨어지지는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코인을 트럼프 대통령도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러중도 일단은 코인을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간에 지난주 소개드렸죠. 누굽니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코인을 챙겨라. 코인은 이제 앞으로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아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년 전에 비트코인 얼마였어요? 다들 땅을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는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4월 들어서 8만 달러에서 이제 좀 돌파해서 이제 9만 달러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조금 간세 전쟁이 유연되고 3, 4일 전에는 지금 9만 3천 달러까지 갔어요. 그죠? 그걸 보면 결국 이더리움도 알트코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외의 코인은 다 알트코인이에요. 대체 코인인데 이 이더리움도 10% 반등하고 물론 이제 워낙 이더리움은 많이 떨어졌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비트코인 전문가가 무슨 요일 나오나요? 나와서 또 이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지식과 정보의 창고에서 끄집어내면 여러분들 일단 코인 잘 모르시면 일단 비트코인부터 출발하세요. 소액으로. 절대로 여러분들 이 몰빵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포트폴리오의 전체 자산 투자의 한 뭐 10에서 5% 정도 이렇게 조금씩 비트코인만 잘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좀 잘 아는 사람들은 카르다노나 솔라나나 XRP나 BNB 투자하는데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게 모르고 투자하면 이게 뭐 소 뒷걸음치다가 뭐 지잡는 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어려워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데일리 이 TV를 보시면서 지식을 차근차근 축적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자산 비축으로도 미국이 갈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걸 본다면 그리고 굉장히 제일 안정화돼 있잖아요, 지금 거래소에서도.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어떻게 이상한 그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인은 좀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조금씩 전체 자산품의 한 5에서 10% 범주 내에서
조금씩 해나가는 것도 여러분들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암호화폐 짚고 왔고요. 또 일단 뭐 암호화폐는 위험 자산이지만 안전 자산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물론 최근에 위험 자산이 약간 올라오면서 금의 가격이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인데 금을 늘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7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 듣고 뭐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 분은 정말 미소가 아마 이게 입이 귀에 걸릴 것 같아요. 네. 네. 최혜원 앵커는 아니군요. 네네. 그죠, 아니죠. 자, 네. 금값이 이제 올 들어서만 31% 급등을 했고요. 작년부터 누적하면 72%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비명을 지금 지르실 거예요. 지금 이 물결 표시되어 있는 푸른색이 이제 금 가격인데 여러분들 자 200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자 몇 배예요? 그때 자 500이면 지금 온스당이 3,600이면 6636 6배입니다. 그때 10억이었으면 6배 60억. 네.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네. 같은 기간 이제 국내 정시나 미국 정시보다도 높은 수준. 근데 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어디까지 계속 갈까요? 여러분들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적어도 한 3분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래도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지금 금만한 게 없는 데다가 지금 중국의 인민은행도 미국 채권 팔고 금을 사더래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각국의 중앙은행이 안전자산인 금을 사들이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금리가 내려가면 금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금에 대한 부분이 당장 떨어지기는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가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3분기, 3분기와 4분기 정도에 걸쳐서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주 단기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좀 내려가더라도 내가 나중에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생각한다. 이런 노후 자금 정도로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은 좀 금에 대한 투자도 생각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근데 미국의 투자 기관들은 아직도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UBS 여러분들 아시죠? 또 Bank of America 이건 정말 한때는 워렌 버핏이 완전 몰탕으로 그냥 샀던 게 BOA인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가 매수 말고 자 가지고 있는 주식이 좀 올라갈 때 오히려 매도를 하는 이른바 셀드 립 이 전략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월가의 이 투자 기관들의 좀 이 손절을 어떻게 하는지 또는 매수 시점을 어떻게 정하는지도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정치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